이혼 후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후 준비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아프면 경제활동을 못할 텐데 최소한으로도 생활비가 드니까 아이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노후의 배당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꾸준히 매달 연금저축에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 하나로 개인연금저축펀드에 과연 얼마나 모아야 적정 생활비를 준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진심으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3년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 기준으로 노후 적정 생활비가 개인 기준으로는 177만 원이고요. 이 금액도 물가 상승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177만 원은 건강한 사람의 최소한의 생활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연간으로 계산하면 무려 2,124만 원인데요. 어떻게 이 커다란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큰 사업을 하거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걱정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평범한 일반 직장인이라면 노후 준비가 걱정되는데요. 노후 준비가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노후 준비 방법은 바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돼요.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는 동안 세금을 안 내고 추후 연금 수령 시 작은 과세 구간을 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연금저축펀드로 과연 얼마를 투입해야지 노후 준비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볼게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한 달에 177만 원이고 연간 2,124만 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만 55세부터 수령한다고 하고 100세 인생이라고 가정하면 물가 상승 고려 안 하더라도 최소한 45년 동안 쓸 돈이니까 9억 5천만 원의 돈이 필요해요. 이 돈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막막하죠. 그런데 연금저축펀드에 연말정산되는 한도,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IRP 300만 원 해서 최대 900만 원을 매년 투입하고 S&P 500 연 10% 수익이 난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연 10%는 S&P 500의 1926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을 뜻해요. 이는 배당금을 포함한 총 수익률 기준인데요. 과연 10년 뒤, 20년 뒤, 더 길게는 30년 뒤 어떻게 될까요? 총 금액이 1억에 가까워지니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해요. 즉, 복리의 힘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복리란 무엇일까요? 중복된다는 뜻의 한자 복과 이자를 의미하는 한자 리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원금과 이자에 이자가 붙고 그리고 그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즉, 원금뿐만 아니라 붙은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더 빨리 불어난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복리를 이용해 돈을 투자하고 오래 기다려 더 큰 부를 만들 수 있다고들 말하는데요. 표에서 직접 보시는 것처럼 1억이라는 돈부터 이자를 만드는 힘이 빨라져요. 그래서 흔히들 1억부터 복리의 힘이 커지니 많은 사람들이 1억을 모으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꾸준히 매달 75만 원씩 매년 900만 원을 납입하면 14년 차가 되면 수익금만 연금 형태로 뽑아서 써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돈은 불어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누구든 매달 75만 원씩 연금저축펀드에서 S&P 500 ETF를 사고 평균 연간 수익률 10%를 달성하면 14년 후에는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요. 그런데 14년 너무 멀다고요? 노후가 곧이라고요? 기간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연금저축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을 증액시키면 돼요. 연금저축펀드는 총 900만 원만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되지만 추가로 900만 원까지는 더 납입이 가능한데요.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연금저축펀드는 IRP와 합쳐서 개인당 1년에 1,800만 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IRP 300만 원까지 해서 총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돼요. 제가 계산한 75만 원은 세액공제 받는 금액 900만 원을 12달로 나누는 개념이고요. 14년 차보다 더 빨리 노후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1년에 최대 1,800만 원, 즉 한 달에 최대 150만 원까지 납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저의 노후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마련하고 저의 안정적인 퇴직 준비를 앞당기기 위해 연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면 최대한 더 납입하려고 하는데요. 당장은 아이 키우는데 생활비도 많이 들지만 절약할 것을 절약하고 유튜브도 열심히 해서 추가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추가적으로 연금저축에 납입해서 연금에 투입하는 원금을 퇴직 전까지 최대한 늘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투자를 하며 복리의 마법을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해요.
단 연금저축펀드 운용 시에 복리의 마법을 겸허하려고 해도 꼭 조심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S&P 500 ETF에 대한 10% 수익률이란 가정은 S&P 500의 1926년부터 2023년까지 배당 수익을 모두 포함한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평균이라는 것은 상승장과 하락장의 평균이라는 거죠. 연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해였던 1954년에는 무려 연간 50%까지 수익률 기록이 가능했지만 1931년 대공황 시기에는 연간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43%였어요. 그래서 연간 수익률을 10%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해야 해요. 당연히 가장 쌀 때 매수를 하고 비쌀 때 팔면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지만 이건 워렌 버핏 최고의 세계 투자사도 맞추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워렌 버핏이 일반인들에게 조언해 주신 방식처럼 S&P 500 ETF를 장기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서 시장 평균 수익률에 접근해서 연평균 수익률 10%에 근접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적립식으로 안 살고 한 번에 큰 돈을 넣고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거치식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장이 안 좋을 때 거치식으로 돈을 넣고 추가 투입을 안 하면 주식은 왼수여서 오히려 노후를 망치는 길이 될 거예요.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가장 최악이었던 10년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우리의 노후 준비 자금은 무조건 지켜야 하니 보수적인 투자자가 돼야 하니 말이죠. 2000년부터 2008년까지가 매우 암흑기였어요.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로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9.1%였고요. 2002년도에는 닷컴 버블 여파와 9.11 테러로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2.1%까지 하락했어요. 그리고 잠시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2008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6.8%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최악의 순간에만 투자를 하는 사람 A씨가 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A 투자자는 초기에 $10,000를 투자하고 방치합니다. 2000년도에 투자하자마자 닷컴 버블로 2년간 주식이 폭락하고 원금을 2007년도에 복구하는가 싶었는데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고점 대비 57%가 또 빠집니다. 원금은 2010년도에 복구하고요. 즉 2000년도 투자한 사람은 10년 동안 원금 회복 수준에 거친 거죠. 은행에만 넣었어도 이것보다 수익은 났을 거예요. A 투자자에게 S&P 500 ETF는 원수였을 거예요. 노후가 정말 더 불안하고 투자 때문에 몸도 더 나빠졌을 거예요. 반면에 꾸준히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적립식으로 투자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B라는 투자자는 초기에 $10,000를 투자하고 매년 $1,000를 적립식 투자했습니다. 2010년도에 방치식으로 투자한 A씨가 원금 회복했을 때 B씨는 연간 수익률 9%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하락장 뒤에는 큰 상승장이 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최악의 10년인 2000년도부터 2010년도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 수익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인 투자자로서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서 시장의 평균 수익률에 접근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노후 생활비를 지켜야 해요. 오늘 영상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매달 75만원씩 14년간 연금저축펀드에 납입을 하고 S&P 500에 투자를 해서 연간 수익률 10%가 나온다면 우리는 노후 생활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익금만 연금 형태로 뽑아서 써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돈은 불어나는데요. 여기서 지켜야 할 전제는 14년이란 시간과 10%라는 수익률이에요. 14년이란 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연금저축펀드에 최대 150만원까지 매달 납입해서 노후 생활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기면 되고요. 연간 수익률을 10%로 만족시키고 싶다면 우리는 언제가 하락장이고 상승장인지 맞지 못하기 때문에 꾸준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서 연평균 수익률을 10% 가까이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최소한의 안정감은 경제적 실행력에서 바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연금저축 자체는 취업 후 25살 때부터 바로 시작은 했지만 연금저축보험으로 시작을 했어요. 연금저축보험으로는 돈이 전혀 불어나지도 않고 아주 작은 미비한 수익만 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한 지는 이제 2년 정도가 되는데요. 며칠 만에 보험에 있을 때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고
연금저축 펀드를 직접 운영하는 것에 큰 재미를 느꼈어요. 비록 초반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어보면서 손실도 겪었는데요. 이제는 미국 시장 지수를 따르는 ETF가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꾸준히 투자하고 있어요. 아직 수익률이 엄청 높은 것은 아니지만 2022년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7%까지 빠진 하락장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적립식 투자를 하면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마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미국 시장의 장기 우상향을 믿기 때문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일희일비 안 하고 주식을 적립식으로 모아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제가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도움된 재테크나 절약 방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구독하고 직접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